우리 네 가지 지수 법칙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그 지수 법칙을 조금 활용해서 각 거듭 제곱들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지수의 곱셈 다시 한번 짚고 본격적으로 대소 관계 공부해 볼게요. 자, 밑이 0이 아니고요. 지수는 자연수일 때 우리 그 밑에 m제곱을 한 그 전체의 n제곱은 밑에 m 곱하기 n제곱과 같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셈이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우리 이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밑에 m제곱에 n제곱을 한 게 밑에 m 곱하기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면 a의 밑에 nm제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건 밑에 n제곱에 m제곱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의 곱셈을 활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죠. 먼저 우리 두 거듭제곱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건데 두 거듭제곱의 각각의 밑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결론부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밑이 1보다 크다면요. 중요해요.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같은 수의 대소 비교는 결국 지수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이따 예를 들어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은 거예요. 그 지수가 같을 때는 중요해요. 밑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같은 수의 대소 비교는 밑을 비교하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를 수 있겠죠. 어느 것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 법칙 a의 mn제곱은 a의 m제곱의 n제곱이다. 즉 밑에 거듭제곱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의 결과이다. 우리 그걸 거꾸로 뜯어볼 수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지수를 같게 바꿀 거예요. 기준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자, 만일 밑이 2로 같죠? 반드시 이 밑이 1보다 큰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밑이 1보다 크다면 잘 생각해 볼게요.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한 거잖아요. 그쵸? 2의 7제곱은요. 2를 7번 곱한 거죠. 2의 10제곱은 2를 10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를 곱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수는 커지겠죠. 그래서 지수 5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7이 크고요. 그 다음 10이 크죠. 이 지수의 대소관계를 그대로 거듭제곱의 대소관계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의 5제곱이 가장 작고 2의 7제곱이 그 다음 2의 10제곱이 가장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우리 지수가 같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 이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때 우리 2의 10제곱과 3의 10제곱과 5의 10제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지수가 모두 10으로 동일하네요. 근데 밑이 2와 3과 5로 서로 다른 상황이죠. 또한 각각의 밑은 1보다 큰 상황이에요. 이걸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2가 가장 작잖아요. 가장 작은 수를 10번 곱한 거랑 그 다음 3을 10번 곱한 거랑 5를 10번 곱한 걸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큰 수를 여러 번 곱할수록 값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대소관계를 거듭제곱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이 같고 지수가 같다는 완벽한 기준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요. 3의 50제곱과 4의 40제곱과 5의 30제곱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3의 50제곱은 우리 지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라볼 건데요. 3의 5 곱하기 10제곱이라고 바라볼게요. 그러면 3의 5제곱의 10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3의 5제곱은요? 243이에요. 그럼 3의 5제곱의 10제곱은 243의 10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의 40제곱은요. 4의 4 곱하기 10제곱이에요. 그러면 4의 4제곱의 10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의 4제곱은 256이니까 256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5의 30제곱은 5의 3 곱하기 10제곱이고요. 그러면 5의 세제곱의 10제곱이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이 125니까 125의 10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지금 뭘 했어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전부 형태를 바꿨는데 모두 10의 제곱이 되도록 맞췄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지수 50, 40, 30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 10으로 지수들을 모두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2번 케이스의 문제로 바꿨죠. 그러면 밑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125가 243보다 작고요. 243이 256보다 작죠. 따라서 대소관계는 밑에 대소관계를 그대로 따라간다. 125의 10제곱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243의 10제곱, 마지막으로 256의 10제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5의 30제곱이 제일 작고요. 3의 50제곱이 그 다음이고요. 4의 40제곱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수는 4의 40제곱이 되겠네요. 아, 기준을 같게 조작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주의할 점은요. 밑이 같을 때 지수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반드시 그 밑이 1보다 큰지 확인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리고 지수가 같을 때요. 밑을 비교하잖아요. 그때 각각의 밑들이 1보다 큰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사실들은 우리 조금 심한 내용이라 다음에 다룰 거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요. 곱할수록 전체 값이 작아지죠. 그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대소관계. 첫 번째 케이스, 밑이 같을 때는 지수를 비교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밑과 지수가 모두 달라서 기준이 없을 때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때는요. A의 m제곱의 n제곱이 A의 mn제곱이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지수를 통일한 후, 기준을 만든 후 밑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접할 텐데 지수를 통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밑을 통일하겠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 만든다? 기준을 만든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를 같게 맞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